거두절미하고 스펙타클한 대선판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TV토론 두 분 다 보셨죠? 네. 저는 흥미롭게 보기로 했습니다만 중간엔 좀 어려운 얘기 나와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사실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TV 토론하면서 아마 이정희 후보가 이번 2차 토론 때도 발군의 그 어떤 그 공격력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그게 관전 포인트였어요. 네, 네.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감성 포인트를 좀 많이 잡았던 것 같고 초반에는 그리고 네. 후반으로 갈수록 뭐 이제 삼성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도 했지만 재벌 공격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이정희 후보가 역시 그 토론에서는 뭐 스킬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섰다라는 말빨이 제일 좋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기대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기대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워낙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보다 조금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문재인 후보는 생각보다 1차 토론 때보다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 좀 컨텐츠가 있는 토론을 좀 했다고 보여지고 네. 네. 박근혜 후보는 물론 이제 여러 뭐 토론 스타일이 좀 있겠습니다만 예. 박근혜 후보는 좀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 어제도 역시 좀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가장 낮은 점수 주시는 겁니까? 일단은 예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악의적 뭐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런 이제 하는 건 하더라도 일단은 그 물어본 사람이 물어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 이따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문재인 시간 후보는 많아요. 충분합니다. 이정희 후보가 예.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한 경우가 좀 너무나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TV 토론은 사실 이번 선거에 매우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TV 토론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도 성향의 부동층을 누가 TV 토론을 통해서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관전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네. 예. 대체적으로 부동층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중에 50에서 한 70%가 투표 확실층으로 분류된다면 예. TV 토론을 통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유권자 수는 150에서 한 200여만 표 되거든요. 네. 그 유권자들을 그 겨냥한 TV 토론이 되었냐라고 봤을 때는 가히 효과적이지는 못했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도 박근혜 후보도 그리고 네. 이정희 후보도 이 부동층을 소구할 수 있는 그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적 내용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어떤 TV 토론으로 보여집니다. 표심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이정희 후보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상당히 준비한 모습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현 정부 때의 어떤 경제민주화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경제정책을 이야기함으로써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네. 문재인 후보와 좀 더 차별화하면서 중도층을 겨냥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이었고요. 예. 문재인 후보는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와 분명 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 점은 진보적인 색깔보다는 좀 더 문재인 후보는 중도 성향의 후보다라는 예. 이미지를 보여주기에는 좋겠지만 네. 그렇지만 그 짧은 TV 토론 시간 내에 도전자로서 박근혜 후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어떤 정책 메시지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노동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등등의 이슈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 민생의 문제를 좀 더 어제 TV 토론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져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적해봅니다. 네. 이제 그 포인트인데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네. 것이 이제 토론에서 보면 가장 이제 뛰어난 토론 기술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준비를 잘 했다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준비라는 게 결국은 이정희 후보가 어떤 공격을 들어왔을 때 그거죠. 그 20곡의 네. 20곡의 이야기를 3번인가를 하면서 네. 장황하게 그 이정희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금 냈냐 안 냈냐 아니면 내실 거냐 안 내실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 얘기한 대한 답은 예를 들면 세금은 내가 예를 들면 낼 것이다. 네. 대신 이제 이정희 후보는 그렇게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정희 후보가 지금 뭐 20곡에처럼 계속 뭐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이런 대응은 글쎄 뭐 시청자들이 보실 때도 이게 정말 이 대선 후보 토론인가 싶을 만한 정도의 이 대답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박근혜 후보의 답변도 좀 그랬지만 이정희 후보 자체가 그런 것들을 네.
이끌어내고 계속 도발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좀 TV 토론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차 토론 때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그런 그런 답변을 했으면 저는 네. 뭐 바람직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 네. 2차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토론 때는 사실 이정희 후보는 그렇게 강한 공격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어제 뭐 박근혜 후보한테 했던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금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민주화 관련된 뭐 재벌개혁 관련된 문제 이런 거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을 분명히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어제 내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TV 토론을 보면은 그래도 후보들은 1차 토론에 비해서는 좀 더 콘텐츠는 정책과 많아졌죠. 대응이 예, 올라갔어요. 정책적인 대결을 하기 위한 네. 노력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TV 토론에서 남긴 또 하나의 과제는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 정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될 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앞서 우리 정영진 그 편집장도 지적했듯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아주 그 명백한 또는 선명한 그런 어떤 그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어제 네. TV 토론에서 드러났거든요. 네. 왜냐하면 준비된 답변 외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모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경제민주화 이슈는 네. 다음 정부에서도 가져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앞서 우리가 그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서귀포 유세 현장을 연결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거길 네. 좀 연결해-봐야 되겠죠? 네, 경기도 의정부역 앞에서 지금 거리 유세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의정부역 앞 거리 유세를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거두절미 이어가도록 하죠. 제 말은 아니고요. 이거 우리 작가가 이렇게 써줬는데 어제 TV 토론 보고 이정희는 토벌을 했고 문재인은 토론을 했고 박근혜는 토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위터 같은 데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예. 건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정희 후보는 자기가 직접 셰프가 돼서 요리를 잘 차린 반면에 네. 네. 박근혜 후보는 수락관에서 아주 수라상을 그득하게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혼자서 된장찌개만 먹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비유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토론을 보신 아마 많은 특히나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는 젊은 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아무래도요. 비유들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어제 토론을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 이제 박근혜 후보는 참모진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분명히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열심히 해오신 공부 것 열심히 같던데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 열심히 한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다. 네. 그리고 이정희 후보는 뭐 워낙 뭐 토론의 달인이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실력 발휘를 좀 한 것 같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역시 1차 토론 때보다는 어쨌든 그 자신의 비중도 좀 높였고 자신의 이야기를 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역시 뭐 문재인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이러한 어떤 냉소적인 표현을 아마도 네. 이번 대선에는 더욱 TV 토론에서 얻을 것이 없었다. 네. 어떻게 보면은 TV 토론 횟수도 뭐 총 3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후보를 제대로 알기에는 또 그가 또는 그녀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음 5년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예. 변할 것인지를 알기에는 TV 토론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어떤 냉소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TV 토론이 제한적이었던 거는 네. 전 새누리당의 전략이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양자 토론 이제 하자고 많이 좀 했었잖아요. 그 네.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양자 토론 합시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 거부를 했단 말이죠. 뭐 일정을 핑계로 됐든 뭐 어떤 핑계를 댔든 간에. 네. 근데 그렇게 TV 토론을 거부를 하면서 오히려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번 TV 토론의 가장 큰 피해를 저는 새누리당이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신의 꾀에 좀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TV 토론이 어쨌든 최소한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같은 게 이번에 발효가 돼서 이번에 이제 3번만 하고 딱 끝나게 됐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됐던 게 시청률 막 40%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고 근데 거기에서 박근혜 후보가 충분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게 네. 오히려 그 새누리당에게는 조금 토론만 놓고 보면 그래요? 좀 패착이 이 아닌가. 야당의 단일 후보가 너무 늦게 결정이 돼서 시간상으로 좀 부족했다. TV 토론 하기에는 유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예. 그 3명이 근데 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전 그렇죠. 예비 후보와요. 그렇게 이제 예. 3명이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한 이후에도 충분히 11월 뭐 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12월 초 혹은 뭐 지금 1차 토론 이후에 뭐 2차 토론 사이에서라도 충분히 양자 토론 얼마든지 이제 민주통합당은 한다고 했었고 아니 새누리당만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건데 새누리당이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집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정희 후보의 공격이 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노출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 편집장은 예. 지금 TV 토론에서 새누리당이 상당히 좀 뭐 약세를 봤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플러스 효과를 입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뭐 2차 토론은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 어떻게 보면 표심에 전혀 네. 영향을 안 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1차는 수세에 몰렸어도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났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번 예. TV 토론을 통해서 각 진영 간의 이제 덧셈과 뺄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보면은 어느 후보도 그 TV 토론에서 승리를 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TV 토론의 직전까지 또는 직후에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별다른 판세의 영향이 없고 네. 이것은 뭐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로서는 네. 사실 이 TV 토론의 모든 것을 걸 이유는 없어 보였거든요. 아. 네. 바로 그러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 그 이 대선의 어떤 흐름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박근혜 후보로서는 이 정도의 어떤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의 이야기만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도 이 TV 토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토론이었다면 좀 결과는 영향력은 좀 달라졌을까요?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두 후보 간에 경제민주화라든지 대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아무래도 이정희 후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떤 논의가 좀 더 이념적으로 흐르게 되고 어떻게 예. 보면은 예. 그 과거의 그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의 내용도 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은 또는 유권자가 보고자 했던 것은 좀 다음 5년의 예. 정책과 그다음에 실행이었다면은 오히려 TV 토론의 내용은 과거의 역대 대통령 평가 위주로 흘렀던 아쉬움이 네. 있었습니다. 예. 이정희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흐름이 같았습니다. 이 재벌 혁파, 삼성과 현대차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1차 토론에서도 정치 부분에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또 노동자 농민의 포커스를 맞춰서 일맥을 갖고 있는 자기의 논리가 있었는데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혹은 자기들의 정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예. 차별화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아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장기 자랑 굉장히 잘한 거고 예, 그 문재인 후보라든지 아니면 그 박근혜 후보는 복싱 준비를 했는데 예. 네. 제대로 이제 싸우지를 못했던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실 그 누구도 이 삼성 문제를 이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흔치 않거든요. 네. 근데 아주 그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무모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삼성 이야기 정면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노동자 이야기들을 농민이요. 굉장히 예.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뭐 스스로 농민 혹은 뭐 노동자분들께는 굉장히 그 가슴에 좀 와닿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이제 생각을 네. 하고 이런 어떤 그 확실한 공격 포인트가 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겐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도 네. 그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뚜렷하게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마도 이런 경제민주화 이슈 관련되는 부분들이 보수나 진보의 어떤 영역이기도 하지만 예. 선거를 앞두고는 좀 더 중도 성향의 그 어떤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선명하지 못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TV 토론에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TV 토론에서 이 부동층을 끌어들이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앞으로 이후에 펼쳐지는 어떤 그 행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는 좀 더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이 더 나는 예.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수도권을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좀 더 유권자 수가 많은 곳에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은 또 불가피하게 안전 후보에게 좀 더 의지 또는 의존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네. TV 토론이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이 경제 문제는 자칫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원론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수가 모르죠. 있잖아요. 순환 네. 출자 이런 얘기 누가 알겠어요, 그럼요. 국민들이. 관심도 별로 없을 수 예. 있고요. 사실 그것만 사실 예. 달랐어요. 그러니까 순환 출자 부분 하나랑 문재인 예. 후보랑 박근혜 후보 달랐던 게 그다음에 그 의료비 관련해서 의료복지 관련해서 맞아요. 오랜 그- 시간 얘기를 그러니까 했죠. 예. 틀린 게 아마 그 두 가지 말고는 아마 두 후보의 정책이 크게 이렇게 차별화될 만한 게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별화된
그 두 개라도 확실하게 두 후보가 좀 날선 공방이라도 좀 했었으면 좋을 예. 텐데 글쎄 어제 뭐 그 두 부분, 그러니까 뭐 순환 출자를 지금 당장 혹은 뭐 2, 3년 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금까지 둔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놔두고 그 이후로만 할 것이냐 이 문제랑 그다음에 의료복지를 과연 이 박근혜 후보 측 주장대로 그렇게 뭐 4대 중증 질환, 뭐 보험회사 네. 광고처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비 100만 원. 그렇죠. 의료비 100만 원을 할 상한제.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좀 싸움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시간 문제였든 아니면 뭐 그 토론 방식 문제였든 좀 중간에 끊기니까 좀 재미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네, 이 목표가 뚜렷하고 네. 그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정희 후보의 얘기는 비교적 뚜렷하게 잘 들렸었거든요. 들어오잖아요. 이정희 후보 이거 3차 토론까지 완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3차 토론 후에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완주를 할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왜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먼저 따져보면 예. 그러니까 네. 이정희 후보가 만약에 내 표를 그러면 야권 단일화 혹은 뭐 반박근혜를 위해서 아, 정편집장님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전-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예, 얘기를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만약에 그 야권 입장이라면 네. 이정희 후보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뭐 예를 들면 혼납한다 예.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쳤을 때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그 표를 다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아. 뭐 그 표는 설령 가져오더라도 아마 가져오는 만큼 이상의 표가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이정희 후보가 반드시 이렇게 지지 선언하고 사퇴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네. 이정희 아마 후보 그럴 거예요. 예. 종북좌파 논란 또 다시 일어날 텐데. 그럼 괜한 그 색깔론에 이제 휘말릴 수도 있고 그 이정희 후보 스스로도 혹은 뭐 그 통합진보당 그 당으로 봐서라도 예. 이번에 이제 3차 토론까지 해서 확실한 그 당의 색깔을 보여주고 이정희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색깔을 보여주는 네.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 색깔이 좀 흐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본부장님 이정희 변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궁금하죠, 예.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사퇴 여부와 또 이제 사퇴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인데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퇴하든 하지 않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별 의미 없군요.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과 이정희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뚜렷한 진보 성향의 유권자층은 예.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정희 후보가 3차 TV 토론을 마치고 여전히 대선까지 완주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래도 좀 더 본인은 이념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와의 사이에 있는 중도 성향의 후보라는 점을 예. 향후의 어떤 선거운동에서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면 그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했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네.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히다가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하겠다라고 입장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문 후보의 공약을 읽어보고 네. 또 직접 만나보니까 자기하고 동반성장의 코드가 좀 맞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배 본부장님? 뭐 네. 대세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은 후보들 중심으로 선거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결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특정 지역이나 연령에 아주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라면은 선거판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아주 그런 영향력 자체를 보이는 인사라고는 판단되어지지는 않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아주 지역적으로 각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충청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부산, 울산, 경남은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정당 지지층을 우리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초박빙 지역 그리고 2007년과 2002년 대선 당시에서 이 충청권에서 우위를 보이던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이 충청권에서의 그 박빙의 승부에 정운찬 전 네. 총리가 예.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아주 큰 대세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충청권 보여집니다. 표심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예. 그것을 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생각하세요? 예. 수치로 아니,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에는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 데려간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냥 입장 밝힌 건데 네. 좀 다른 겁니다. 김동영 전 민화협 상임의장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한 케이스인데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안철수 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세력을 도와준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안철수 박사 캠프에도 뭐 이명박 후보 사람들이 꽤 있었죠. 예. 그래서 뭐 반드시 이명박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 뭐 안 좋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보다도 저는 뭐 김동룡 전 뭐 모르겠습니다. 의장 현재 네. 무슨 의장을 하고 계시고 또 몇 분이 이제 같이 한 10분 정도 같이 이제 아마 선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서 이제 여기저기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서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들이 영입하는 경쟁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새누리당에 가셨던 그 연로하신 여러분들 혹은 예. 이번에 김동룡 의장을 비롯한 또 여러분들 과연 이분들이 저는 이제 두 부류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영입되신 분들 네. 이분들 그렇게 썩 효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예. 뭐 상징적인 효과 뭐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징적인 효과도 이 상징적인 효과라는 게 결국은 실질적인 효과 없을 때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일 말이 없으면 상징적인 효과라고 또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효과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변 인물 안철수 박사를 네.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분들은 글쎄 일단은 이제 네. 8일 남았으니까 아마 이제는 뭐 문재인 후보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줘도 안 될 것 같고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도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도 별로 이렇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박사의 그 유세 지원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그거는 보시나요? 있겠죠. 안철수 박사 같은 경우는 박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박사라고 하니까 또 어색하긴 한데 원래 박사예요. 네. 예, 의학 박사. 안철수 뭐 전 예비 후보 예. 하여튼 이분께서는 어쨌든 수도권 특히 이제 지지층들을 보면 굳이 이제 지역으로 나눠보자면 서울 및 수도권 혹은 뭐 이제 호남 요 정도가 이제 가장 바디가 큰 지지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나 수도권 20, 30대 분들은 분명히 이유를 가리지 않고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마음을 좀 돌리는 데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수도권 혹은 뭐 호남의 20대 이 정도는 충분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주로 외부의 인물들이 영입되는 그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좀 더 중도 성향으로 이제 지평을 넓히는. 그래서 어떤 명칭을 붙이더라도 국민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네. 왜냐하면 통합과 소통이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예. 바로 그러한 효과. 그래서 부동층의 마음을 좀 더 그래도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상징적 효과는 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런 인물 영입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 어제 TV 토론에서 추격자인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반전 기회를 못 잡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더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남은 반전 카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3차 토론을 제외하고요. 3차 토론이 그렇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그 이번 세 번의 토론은 예. 네. 지금까지 있었던 87년 이후에 그 어떤 대선보다도 그 TV 토론의 영향이 가장 좀 클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네. 원래는 그 부동층이라는 게 한 15%, 20% 있다고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게 대선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까지 해서 전 후보까지 해서 3명이 쭉 대선을 이끌어오면서 부동층이 3%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층이 갑자기 그러니까 거의 없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졌단 말이죠. 네. 예. 부동층의 빅뱅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럼 이 부동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세라든지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마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TV 토론 특히 이제 남은 한 번에 이 토론 역시도 어떻게 잘 문재인 후보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네. 충분히 저는 뭐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3일 만에 마음이 갑자기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기는 쉽지 않으니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한 8일 정도 남은 지금 한 3, 4일 동안 열심히 하여튼 뛰는 방법밖에 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예. 선거보다 이번이 TV 토론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영향력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가 중요해 예. 보입니다. 과연 TV 토론이 두 후보 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동층 공략에 주요하다면 예. 그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 영향력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 TV 토론은 아주 큰 영향력은 못 미친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그 대선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우려되는 부분은 네거티브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 부분인데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예, 말씀하시는 것 네네.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선거라는 것이
어떤 큰 단일화라든지 또는 예전에 DJP 연합 같은 현상이 있고 난 이후에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양쪽으로 영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쪽이다 저쪽이다라서 이제 세를 확산하는 것이 되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의 어떤 그 패정적인 병폐는 바로 네거티브인데 예. 이 네거티브의 치명적인 유혹을 이번 선거만큼은 벗어나면 좋겠는데 예. 지금까지 정책으로도 차별화되지 못했다면 3차 TV 토론도 그리고 남아있는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기간에도 많은 네거티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얼굴이 네. 그냥 우려가 그냥 바로 묻어나는데 네, 느껴져요. 마지막 박주선 네. 네.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감금설 말도 안 되는 뉴스가 갑자기 뭐 이 인터넷을 확 점령하더니 갑자기 이제 또 다 이제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뭐 하나 나오면 그냥 자신들의 어떤 뭐 유불리를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네거티브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네. 그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박빙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일부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박근혜 후보가 한 3에서 많게는 5% 정도 이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8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끝까지 실제 투표까지 갈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변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TV 토론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변수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지지율보다도 투표 확실층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좀 더 격차를 내고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남아있는 과제는 투표율의 제고입니다. 아, 과연 어느 후보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견인하느냐. 예,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번 선거에서의 당선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앞으로 남아있는 7, 8일 동안은 양 후보 간은 어떤 전략이 되었든 간에 인물의 영입이든 네거티브든 간에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 여론조사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믿으면 안 되죠. 요즘 같으면 정말 믿어도 안 돼. 우리 예. 본부장님 계셔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예.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니까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세게 얘기하는 편인데 예, 그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완전한 그 적극 지지를 선언한 지 며칠이 안 지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예전에는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완전한 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한 5에서 7%까지 계속 일정되게 차이가 나다가 예. 네. 최근 그러니까 10일, 9일 여론조사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효과는 분명히 아마 사람들이 서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면서 혹은 뭐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하면서 혹은 어른들끼리 어디에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적극적 지지 효과는 점차 나타나고 있고 아마 그 크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역전의 발판을 거기서 좀 문재인 후보는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여론조사는 아주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론조사의 활용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의 선거에서의 어떤 판세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실제 선거에서 득표율로 그 이야기가 되는 선거 결과와는 다소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 이제 실제 투표장에 가서의 득표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어떤 영향받기보다는 내가 정말 정책과 그 사람의 어떤 비전을 보고서 나에게 맞는 후보를 지지하는 뭐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만 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 저 문재인 박근혜 후보의 이 승패가 과연 투표율 몇 %에서 갈릴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서 앵커도 전문가시니까. 아니신데 질문을 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떤 연령대의 지지 성향하고 그다음에 어떤 연령대의 투표율하고의 어떤 그 상관성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2007년 투표율에 근접하거나 2002년 70.8% 요. 70.8%였습니다. 그 투표율을 근접하거나 넘게 되면은 좀 더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예. 그리고 2007년 투표율이 63.2%였거든요. 2007년의 투표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있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투표율이 관건이군요. 네. 그렇군요. 예. 뭐 어디나 통계학적이고 뭐 그런 예. 거니까요. 참고를 삼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략의 판세를 분석하는 참고용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지금까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한 난상토론 거두절미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